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16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체크하는 웹사이트 하나가 있습니다. 세이브로라고 부르는 웹사이트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종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세이브로에 들어가면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하신 종목 그리고 매도하신 종목의 리스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늘은 전해드릴 미국 주식 시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들어서 과거 2주 동안 과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지 리스트를 잠깐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위는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타임즈입니다. 3배짜리 굉장히 화끈한 ETF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지금 US 달러인데요. 661밀리언이니까 6억 6,100만 달러나 이 주식을 매수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윤을 챙기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2위를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하락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엔비디아 250밀리언. 그리고 이제 ETF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애플이 7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155밀리언. 최근에 이제 애플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 줍줍기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9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25밀리언 매수하셨고요. 11위를 보면 마라톤 디지털 홀딩즈라는 다소 생소한 종목이 보이고요. 12위는 AMD가 올라와 있습니다. 14위를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역시도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가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19위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위를 보시면 한동안 한국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셨던 인텔이 최근에 좀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앞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1월 1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는요. 세미컨덕터, 반도체에 관련된 ETF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쓰는 ETF가 1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컨텐츠는요.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ETF 2개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비교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SOXX라는 ETF에 투자하시는 방법입니다. iShares Semiconductor ETF가 정식 네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SOXX는요. 지난 1년 동안 44.92%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레이팅을 좀 보시면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블로거들은 홀드를 주고 있고요. 퀀투스코어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4.53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OX 말고요. 한 가지 ETF가 더 있는데 SMH라는 게 있거든요. 베넥 세미컨덕터 ETF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난 1년간 수익률이 53.75%, 오히려 SOXX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팅도 굉장히 좋은데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블로거들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3.57이 지금 스코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퀀투 스코어도 4.76이니까 SOXX보다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강력 매수를 획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ETF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SOXX, iShares Semiconductor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탑10이 나와 있습니다. 1위는 AMD 8.88%가 지금 AMD에 투자가 돼 있고요. 브로드컴이 8.79, 엔비디아가 8.59. 따라서 이 세 종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위는 퀄컴입니다. 6.41, 인텔이 6.2%, 마벨 테크놀로지 4.33, 마이크론이 3.97,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3.96%고요. 램 리서치 3.90, KLA가 3.7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36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탑10이 차지하는 비중은 58.83%입니다. 자, 그런데 이 ETF에 두 개 종목이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TSMC가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ASML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두 종목은 미국 기업이 아니거든요. ASML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럽 쪽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죠.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그리고 TSMC는 대만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미국 반도체 기업만 모아놓은 SOXX에는 이 두 기업이 빠지게 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따라서 대안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SMH입니다. SMH의 홀딩을 좀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위 종목은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의 투자 자금의 21%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조금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너무나 많이 상승하면서 비중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SMC가 2위입니다. 8.91%, 브로드컴이 6.1%, AMD가 5.68%, 인텔이 5.17%고요. ASML이 4.67%, 램 리서치 4.46, 퀄컴이 4.40, 그 뒤를 이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4.31,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4.26%고요. 전체 종목의 개수는 2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탑10이 차지하는 비율은 69.74%로 다소 높게 나타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SOXX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의 외국 기업을 포함한 SMH가 좀 더 나은 반도체 투자의 방법이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데요. 자, 지금의 경우처럼 여러분이 여러 개의 종목이나 ETF를 비교 분석하실 수 있는 간단한 툴이 있는데요. 바로 시킹알파의 검색창입니다. 여러분들 검색창 들어오셔서 컴페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티커네임 하나를 넣습니다. 그 뒤에 툴을 붙이시고요. 다시 하나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싶은 종목을 이렇게 티커를 쓰시면요. 바로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뜨게 됩니다. 뭐 3종목, 4종목, 5종목까지도 가능하고요. 여기 뒤에 콤마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 티커네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SOXX 그리고 SMH라는 두 가지의 ETF를 비교 분석할 텐데요.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가장 중요하겠죠. 수수료를 보시면 0.35%입니다. 따라서 두 종목 모두 같은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디비던드, 배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년 동안 지급한 배당금은요. 현재 주가에서 SOXX는 0.81%고요. SMH는 0.60입니다. 따라서 배당률은 SOXX가 다소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디비던드 그로스 성장률을 보시면요. 과거 3년 동안 13.6%, SMH는 11.5%,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배당 성장률도 SOXX가 15.97, 그리고 SMH는 4.9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배당이 중요하신 분들께서는 SMH보다는 SOXX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게다가 배당금 지급도요. SOXX는 쿼터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배급을 하고요. SMH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퍼포먼스, 주가의 수익입니다.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요. 1개월, 3개월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죠. 6개월을 보시면 다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SOXX가 8.4%인데 반면 SMH는 11.9%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1년의 수익률을 보시면 44.9 대 53.7로 다소 SMH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년도 마찬가지죠. 37.58 대 47.27. 그리고 이제 5년을 보시면요. 과거 5년 동안 SOXX는 238% 상승한 데 반면 SM
SMH는 무려 283% 상승했습니다. 과거 10년도 마찬가지죠. 669% 대 736%. 따라서 과거의 주가 흐름이 미래에도 똑같이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적어도 과거의 통계를 보면 SMH가 SOXX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나는 ASML 그리고 TSMC를 포함해서 투자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SMH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나는 미국 기업만 믿는다. 그리고 나는 배당이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SOXX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요. 두 ETF 모두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줬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서는요, 우리 투자자들이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믿는다면,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ETF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ETF는 싫고 나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어떤 반도체 종목이 가장 좋은지 스스로 공부해서 선택하겠다. 이러신 투자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2024년 월가에서 추천하고 있는 최고의 반도체 추천 주식 4가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과연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반도체 주식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반도체 주식은 2023년에 좋은 한 해를 보내면서 팬데믹 이후 실적이 저조했던 2022년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옵니다. SOX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SOXX가 있잖아요. 그 ETF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2023년에 65%나 급등하면서 S&P 500의 지수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S&P 500은 1년간 24% 증가를 했잖아요. 따라서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2023년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2024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자, UBS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1월 10일 날 메모를 발행했는데 이 투자 메모에 따르면요. 메모리 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칩이 지금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메모리 칩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고성능과 대역폭을 갖춘 메모리, 우리가 HBM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자, 이 HBM은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 처리 장치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인공지능은요. D램의 재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배를 들어올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D램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가 쌓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가 바닥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귀해졌다. 따라서 D램의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램이라고 부르는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요.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반도체 메모리의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CNBC 프로에서는요. 1월에 월스트리트 리서치를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선정한 2024년 반도체의 상위 종목을 살펴봤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마이크론입니다.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프 리서치, 키뱅크, 그리고 미주호 이렇게 다양한 투자기관에서는요. 여러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론을 최고의 추천 종목 중 하나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론을 강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월프 리서치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요. 마이크론이 2025년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 2025년 D램과 낸드의 강력한 회복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수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 때문에 주가가 순환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순환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월프 리서치의 강세 시나리오는요, 디램이 전년 대비 40%,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50%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2025년 회계년도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2%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키뱅크, 미주호는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똑같이 $100를 부여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정도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과거 1년 동안 무려 230%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투자자들은요, 여전히 엔비디아를 올해 최고의 추천 주식으로 꼽았는데요. 키뱅크의 이야기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제너러티브 AI 분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023년에 상당히 상승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백로그가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계속해서 주문량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엔비디아는요, 사실 주문은 굉장히 많았는데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TSMC 같은 기업에서 점점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공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지배적인 시장 위치, 그리고 성숙한 에코시스템,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만들어 놓은 해자를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실리콘 성능의 리더십. 성능으로 있어서 최고의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2027년까지 강력한 제너러티브 AI 수요, 그리고 $1,50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1,500는 뭐냐면요, 잠재적인 인공지능 칩 시장의 규모입니다. 자, 다음은 월프 리서치의 주장입니다. 월프 리서치 역시 향후 몇 분기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리고 AI 지배력,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고의 기업이 엔비디아잖아요. 자, 이렇게 AI 지배력에서 오는 장기적인 기회를 감안할 때 엔비디아를 알파 리스트로 추천한다. 그 얘기는요, 월프 리서치의 최고 탑픽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키뱅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650으로 제시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700로 제시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18% 그리고 27% 정도의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요, 브로드컴을 강력한 AI 스토리, 따라서 AI에서 들어오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경이로운 재무 성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까지 얘기하면서 최고의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주호 같은 경우는요, 브로드컴이 여전히 업계의 리더이다. 따라서 광대역, 소프트웨어, 무선,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번스타인 그리고 미주호는요, 목표 주가가 같습니다. 브로드컴의 목표 주가를 $1,250로 제시했는데요. 그 얘기는 현재 주가에서 13%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추천 주식은 TSMC입니다. 번스타인이 얘기하기를 대만의 TSMC를 2024년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번스타인은 반도체 공정 기술인 N3P 제품이 인텔의 유사 제품인 18A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TSMC가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믿는다, 우리는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TSMC의 하나의 악재, 그거는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에 진출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TSMC가 인텔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인텔이 CPU의 컴퓨팅 타일을 포함해서 TSMC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자신들이 직접 만들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 파운드리를 TSMC에 맡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TSMC를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 주식으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UBS 또한 TSMC가 2024년 강한 반등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UBS에 따르면요, 클라우드 AI, 스마트폰, PC, 사물 인터넷 시장의 엣지 인공지능, 이렇게 다양한 요인을 나열하면서 TSMC가 향후 18개월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주온 탑 12에 TSMC를 포함시켜 놓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 논리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거고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첨단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라든지 TSMC는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뉴스는요, 바로 앞에 기사에서도 잠깐 등장했던 월가에서 강추하고 있는 네 종목 중에 하나,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군과 정부에서요, 미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의 군기관, 국영인공지능 연구기관, 그리고 몇몇 대학이 지난 1년간 미국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 반도체를 계속해서 구매했다는 사실이 로이터 통신이 입찰 문서를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판매가 진행됐다. 따라서 이 공급업체는 잘 모르는 공급업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미국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용 AI, 그리고 정교한 컴퓨터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미국의 고급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중국에서는요, 미국의 하이엔드 칩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사는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닌데 파는 입장에서만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공개된 입찰 문서에 따르면요, 대중국 수출 제한이 시행된 이후에도 수십 개의 중국 기업이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매하고 수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2022년 9월 달에 중국 그리고 홍콩으로의 수출이 금지되었던 A100,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H100 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서 개발했던, 그렇지만 10월부터 수출이 금지된 저속도의 A800, H800 이렇게 네 가지의 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지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그리고 접근은 화웨이 등의 경쟁 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금지 조치 이전에는요, 엔비디아가 중국 AI 칩 시장에서 무려 90%의 점유율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로이터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요, 확인된 공급 업체는 엔비디아가 승인한 소매 업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급 업체들이 엔비디아 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러한 칩에 대한 지하 시장이 생겨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 업체들은요, 예전에 엔비디아가 미국 대기업에 대량으로 공급한 이후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잉여 재고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인도, 대만, 싱가포르 같은 현지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요, 모든 관련 수출 통제법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객사도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대변인은요, 고객이 만약에 제3자에게 불법 재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따라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엔비디아의 GPU는 정말 아직까지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바로 이 부분인 것 같고요. 따라서 앞의 기사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2024년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엔비디아는요, 수요 그리고 공급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적으로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 쌍두마차를 구축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호재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 AI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월요일 날 대기업 고객을 넘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구독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빙 검색 엔진에 무료 AI 코파일럿을 도입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개인들에게 한 달에 $20의 코파일럿 프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코파일럿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프로를 붙여서 향상된 기능의 AI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구독비는 한 달에 $20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 구독 서비스, 즉 코파일럿 프로
프로를 통해서는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이 널리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리케이션에 텍스트 초안 작성, 숫자 계산, AI 비서 같은 추가적인 기능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매자들은 GPT-4 터보와 같은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 그리고 AI 모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소프트웨어 구매에 필요한 최소 300명 요건을 없앴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코어파일럿을 처음에 출시할 때 최소 300명 이상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300명 이상 대량으로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대기업에만 판매를 했던 것이 바로 코어파일럿인데요. 이제는 300명 이하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코어파일럿의 고객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요, $20만 내면 코어파일럿 프로의 이 멤버가 될 수 있다. 구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엄청나게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제 거의 모든 기업 고객이 가입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기업 부분 부사장 자레드 스파타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의견에 따르면요, 코어파일럿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구매하지 않을 상업 조직은 상상할 수 없다. 자, 이제는 인공지능이 필수잖아요.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코어파일럿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금을 지원한 챗GPT의 개발사 오픈AI는요, 거의 1년 전에 새로운 기능 그리고 AI 모델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월 $20 구독 서비스 챗GPT 플러스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어제 발표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파일럿 프로 그리고 이제 챗GPT 플러스가 경쟁을 하는 입장이 됐죠. 하지만 스파타로의 의견에 따르면요, 코어파일럿 프로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총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팀즈라든지 아웃룩도 있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랑 지금 코어파일럿 프로는 엮여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 경쟁사 오픈AI가 제공하는 챗GPT 프로랑은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인공지능은 인기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인공지능의 수혜주로서 그 모습을, 위상을 확대하는 엄청난 발표가 어제 났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존 디어라는 기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인데요. 농업기계 쪽에 자율주행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존 디어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협업을 진행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어떤 소식인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디어는 트랙터 제조업체의 디지털 농업 추진을 촉진하고요. 원격 위치에서 농작물 심기 및 수확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스페이스 X의 위성 함대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디어는요, 적절한 인터넷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에서도 트랙터, 파종기, 농작물 분무기 및 기타 장비를 연결해서 디어의 디지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X, 스타링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비쿼터스 연결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연결은 뭐냐면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기회는 더 많은 고객에게 기존 기술을 노출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디어가 이미 구축해 놓은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술력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공하고 싶어도 사실 인터넷이 잡히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연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디어라는 기업에서는요, 제초제 살포기가 농작물과 잡초를 구별하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무인 트랙터가 밭을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 농부들을 위한 컴퓨터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고마력 트랙터의 약 60%를 판매하는 기업이 디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죠.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요, 2020년대 말까지 연간 매출의 10%를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수료로 창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비스 매출이 올라간다면 굉장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디어의 디지털 농업 서비스를 통해서 농부들은요, 밭에서 원격으로 장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또 트랙터를 수리점에 가져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원격으로 업데이트되는 리콜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토양, 종자, 재배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요, 많은 농부들이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육상 기지국의 무선 신호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잡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디어에 따르면 미국 내 경작 면적의 약 30%의 충분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잠재적인 시장 중에 30%에는 팔고 싶어도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무선 서비스 부족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의 대두, 사탕수수, 과일 및 기타 농산품 생산국 중 하나인 브라질에서는요, 경작 면적의 70% 이상이 충분한 와이파이 연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잠재적인 기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디어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올해 말에 브라질 그리고 미국 지역의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첫 선을 볼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더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한 디어가 얘기하기를요, 이 차량 운전석 위에 설치하는 스페이스X의 제작 안테나는요, 먼지가 많고 거친 환경에 맞게 맞춤 제작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디어는요, 피자 상자 크기의 안테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농부들의 비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육상 기반 셀룰러 서비스가 충분한 농부들은요, 지금 현재로서도 디어의 장비를 구입하면 데이터 모니터링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농부들의 프로그램 사용량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요금을 부과하고요. 농부들이 새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디어를 농업기계의 테슬라라고 부르는지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기사는 굉장히 좀 호재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 인터넷 문제 때문에 많은 잠재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존 디어잖아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스타링크와 협력을 하면서 정말 많은 폭으로 이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뉴스도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애플이 경쟁 심화에 따라서 중국에서 아이폰 15을 이례적으로 할인 판매한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애플은요, 수년 동안 최신 아이폰 가격을 인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가격 인하는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더욱이 이번 가격 인하는요, 지난 9월달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 당시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시장을 놀라게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2배로 나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시리즈가 하나하나 발전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14과 가격이 똑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가격을 올리지 못했었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지금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중의 악재가 발생을 한 거죠. 핀도어더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연초부터 아이폰 15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의 가격을 최대 16%까지 인하하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캐널리스의 니콜 팽이라는 수석 부사장은요, 경쟁이 심화되고 애플 팬들이 업그레이드를 꺼리는 가운데 지금 현재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할인은 그렇게 놀라운 점이 아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니콜 팽은 또한 애플의 경쟁사 화웨이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중국의 소비자들은요, 애국심에 이끌려서 화웨이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캐널리스는 올해 애플의 매출이요, 전 세계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마도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중국에서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매출은요, 올해 한 해 동안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을 신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